요즘에는 도화를 요구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끼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연살, 도화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의 특징이 나를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행동을 조심해야죠. 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잘했을 때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못했을 때는 욕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성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비겁이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것이 도화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친구나 동창과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비겁이라는 것은 친구, 동창 뭐 이런 사람을 나타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연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성 간의 분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은 하여튼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서 연애를 한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좀 넓게 잡아갖고 하여튼 이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식상 도화는 어떻게 써요? 식상운인데 도화로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연하와 연애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이것은 여자에게 해당이 되겠죠. 여자에게는 이 식상운이 자식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도화로 들어왔을 때에는 연하와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성도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성도화. 재성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내가 돈을 주고 뭐 여자를 산다든가 그런 데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호스트바에 가가지고 남자를 만난다든가 그래서 사귄다든가 뭐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도화라는 것은 직장을 나타내니까 관성은 직장에서 연애를 한다. 그러니까 도화가 일념에서 나한테 딱 들어오는데 그게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십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때에는 직장에서 연애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인성도화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건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연상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연애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연살이라는 것을요, 이제 도화로 다 되어 있는데, 뭐, 욕패살이라고도 하고, 함지살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연살이라는 게 12운성에서는 목욕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목욕이 10성에서 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간. 그러니까 상간이라는 것은 나를 꾸미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당연히 나를 꾸며야겠죠. 그리고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씻는 걸 말하는데 요즘에 뭐 목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때에는 뭐 보일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목욕을 좀 요즘 현대인들처럼 자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잖아요. 샤워하고.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는 게 어쨌든 옷을 벗고 하는 거니까 관능적인 걸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상간이나 목욕이나 연살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그러면 연살 그리고 상간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화는 연살은 상간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월일시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사주에서 연지나 월지에 도화가 있으면 어때요? 연지나 월지에 도화가 있으면 그때는 젊을 때를 나타내잖아요. 사주에서 금묘와 신론으로 봤을 때 연지하고 월지는 뭐예요? 젊었을 때를 나타내거든요. 그때 도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도화나 상간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상간이라는 것은 간성을 극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식신상간운이 많은 사람들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남자와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상간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그래서 연지나 월지에 도화가 있다는 얘기는 젊었을 때 결혼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연지나 월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성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요. 특히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언제 가장 그 몸값이 높아요? 나이가 어렸을 때 몸값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살, 21살, 22살, 23살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때가 몸값이 가장 높아요.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남자들은 뭐 여자들이 뭐 학력이 좋아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뭐 요즘에는 다 그런 것도 다 같이 보지만 여자가 이제 딱 남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 딱 그랬을 때에는 그분이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자의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을 할 때 가장 유리하다는 거, 몸값이 높다는 건 맞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막 서너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여자가 나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하면 좋은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때 결혼을 하라고 권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혼을 할까봐 권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여자가 이성운이 안 좋다 그럴 때에는 늦게 결혼하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늦게 결혼하면 여자들은 불리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몸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값이 가장 좋을 때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할까봐 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이성운이 불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성운이 유리한 경우보다는 불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사람들마다 다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데요. 예전에는 여자들을 교육을 별로 안 시키고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식도 많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혼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혼하잖아요. 여자들이 잘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도화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쁘고 멋있게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잘 꾸민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간의 기운은 내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살 행운에는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올해가 내가 연살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내가 겉모습에 많이 치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쉽게 말해서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실속이 없더라. 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연살이라는 도화라는 그 성향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다. 그럼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홍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하는 사람한테는 이 연살이 들어온 해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혼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는 거니까 이럴 때에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죠. 타인의 시선을 끄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 구슬업이라는 건 저처럼 이렇게 상담하는 직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예술가 등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살이 강한 사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에서는 연살이 들어오는 해에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서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 영역에서는 연살이 들어오는 해에 명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살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2신살 연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